안녕하세요. 벚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못 묶은 보자기 하나가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남자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한 집안의 복을 불러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밤의 잘못된 발걸음이 만든 기적의 기록입니다. 강원도 삼척 부근에 죽서루가 내려다 보이는 포구 마을. 겨울이면 동해의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두드리고 염장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골목을 채우던 곳. 이곳에서 주인공 26의 한결은 몰락한 중인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 살아간다. 한때 관청의 문서를 관리하던 집안이었으나 부친이 억울한 모함으로 파직된 뒤 가세가 기울었다. 지금 한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찢어진 서책을 꿰매고 망가진 고서를 복원하는 것뿐이다. 그는 폐병 기운이 도는 노모 윤 씨를 모시고 살았다. 지난 가을 포구의 의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기침 사이로 중얼거렸다.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가면 한이 없겠구나. 한결은 절박했다. 먼저 마을 중매쟁이를 찾아갔다. 어머니 병환이 깊으시니 급히 혼처를 구하고 싶소. 중매쟁이는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댁 형편으로는 평민 처녀 집에서도 꺼립니다. 지참금도 없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해야 하니 한결은 이웃 마을까지 다녔다. 모두 거절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윤 씨의 기침은 더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윤 씨가 한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내 팔자인 게지. 그의 마음속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도암댁의 첫째 과부 민월양. 그녀는 문맹의 백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궁핍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인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결은 서책수리로 도암댁을 드나들며 담장 너머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청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절망에 빠진 어느 날 포구 선술집에서 추경달이 술김에 말했다. 한결아, 보쌈이라는 게 있다던데 옛날엔 과부를 새 집으로 데려가는 풍습이 있었다더라. 한결은 황당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며칠만이라도 모셔온다면 어머니께 며느리라 소개하고 미음을 끓여드리게 하고 사흘 후 정중히 돌려보낸다면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결은 삼패를 불렀다. 추경달 근시, 방두식 길치, 노칠복 허풍쟁이. 이들은 한결의 어릴 적 동무들이었다. 이들의 부친이 억울한 모함을 받았을 때 한결의 아버지가 나서서 증언을 해준 인연이 있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요? 경달이 놀랐다. 형님, 정말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냥 해본 말인데 정말 실행하실 줄은. 한결이 무릎을 꿇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사흘만입니다. 사흘만 모셔왔다가 정중히 사과하고 돌려보낼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신다 했소. 칠복이 한숨을 쉬었다. 형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지. 한 집안의 은혜를 갚으라고. 경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잡히면 저희만 곤장 맞는다고 하시오. 그럴 순 없소. 아니요. 두식이 웃었다. 우린 은혜를 갚는 거요. 또 형님, 아버님께서 우리 어려서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신 거 기억하시오? 한결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소.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도암댁 구조도를 그렸다. 외대문을 지나 행랑채, 솔숲을 통과하면 항모양 기와막새가 박힌 안대문, 마당 끝 모란 화분 2개, 그 왼편 끝방이 민월양 마님의 처소요. 그날 밤 이경, 삼패는 도암댁 뒷담을 넘었다. 반달이 구름 사이로 들락날락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경달은 불안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더듬었다. 야, 빨리 가자. 칠복이 속삭였다. 파도 소리에 개가 짖으면 큰일이야. 그들은 서둘러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게 똑같아 보였다. 두식은 이미 방향 감각을 잃었다. 모란 화분 2개를 찾아야 해. 경달이 눈을 찡그렸다. 달빛이 잠깐 비쳤다.
담장 근처 벽에 뭔가 둥근 것 2개가 보였다. 사실은 무쇠닷 2개였지만 경딸의 흐린 눈엔 화분처럼 보였다. 저기다. 2개 보이지?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작은 별채였다. 경달이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형님의 무릎 꿇은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엔 등불이 켜져 있었다. 장난초가 혼자 앉아 말린 도루묵을 뜯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눈이 반짝였다. 누구시오? 경달이 더듬거렸다. 난초는 천천히 일어났다. 밤에 남의 집 별채에 들어오는 이들이 누구냐고 묻는 게 우습지 않소? 저희는 보쌈하러 온 거 아니오? 난초가 웃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칠복이 겨우 입을 열었다. 어떡해. 오늘 같은 밤 누군가 나를 여기서 꺼내줬으면 했어. 이 답답한 별채에서 난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이틀 전 문중 어른들이 와서 말했소. 별채에서 썩을 바엔 재가를 하라고. 거절하면 이번엔 절간으로 보내겠다고 했소. 절간이든 어디든 또 다른 감옥일 뿐이요. 경달이 당황했다. 하지만 저희는 묶을 줄 알면 묶어보시지. 난초가 팔을 걷어붙였다. 근데 그 누추한 삼배 보자기론 싫죠. 내 것을 쓰겠소. 그녀는 장롱을 열고 자주색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어차피 쓸데도 없는 물건. 이왕이면 제대로 쓰지. 마님, 얼른 묶어보시오. 난초는 보자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어서 안내나 하시오. 삼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를 그르칠 수 없었다. 그들은 난초를 모시고 조용히 도암댁을 빠져나왔다. 한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이 트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삼패였다.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민어량 마님 천천히 보자기를 열었다. 드러난 얼굴은 전혀 다른 여인이었다. 단단한 눈매, 당당한 인상. 누구시오? 한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인이 일어나 보자기를 툭툭 털었다. 난 장난초라 하오. 도암댁 별채에 살던 과부지. 한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삼패를 돌아봤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경달이 머리를 극적였다. 형님 미안하오. 밤이 어두워서 모란 화분이라 생각했는데. 모란 화분? 난초가 웃었다. 무쇠닻을 모란으로 바꾸려. 한결은 황급히 난초에게 절했다. 잘못 모셔온 것 같소. 정말 죄송하오. 즉시 도로 모셔다 드리겠소. 보쌈이란 게 들고 온 사람이 책임지는 법 아니오? 난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되돌아간들 내 처지가 나아질 것도 없소. 하지만 마침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렸다. 윤씨였다. 방문이 열렸다. 결아, 이 새벽에 무슨 소리냐? 난초가 재빨리 윤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며느리 장난초입니다. 윤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초는 윤씨의 손을 잡았다. 기침이 심하시군요. 제가 미음한 솥 금세 끓여 올리겠습니다. 한결은 어안이 벙벙했다. 난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다시마를 우려내고 쌀을 씻어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다. 한결이 부엌 문을 열었다. 마님, 이게 대체 미음 끓이는 중이요. 난초가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하지만 마님은 제가 모셔 오려던 분이 아니시오. 난초가 불을 보며 말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당신이 민호량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어쩌겠소? 이미 여기 왔는데 즉시 돌려보내드려야.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겠소? 난초가 한결을 돌아봤다. 난 어차피 별채에 갇혀 지내던 몸이요. 도암댁에선 나를 눈엣 가시로 여겼소. 아침 문안도 거절당하고 제사 음식조차 만지지 못하게 했소. 젊은 과부라고 부정탄다면서. 난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식사도 문 앞에 놓고 가는 시기였소. 마치 나병 환자 대하듯. 작년엔 밤에 별채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기까지 했소. 불이라도 나면 어쩔 셈이었는지 그녀가 쓸쓸히 웃었다. 그러니 여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오. 적어도 사람 취급은 받으니. 한결은 할 말을 잃었다.
여긴 비록 누추하지만 난초가 미소 지었다. 적어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어머님께 미음을 끓여드릴 수 있고 내 의지로 하루를 살 수 있어. 미음이 끓어올랐다. 난초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윤 씨에게 가져갔다. 윤 씨는 한 숟갈 떠먹고 눈을 감았다. 혀끝이 바다처럼 시원하구나. 미음이 이런 맛이구나. 한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의 얼굴에 평온함이 번졌다. 그날 오후 한결은 삼패를 다시 불렀다. 형님들, 큰일 났소. 잘못된 사람을 모셔왔으니. 경달이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 정말 미안하오. 제 눈이 어두워서. 아니요. 형님들 잘못이 아니오. 한결이 손을 저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요.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하오? 도암댁에서 알면. 칠복이 물었다. 그 부인은 뭐라 하시오? 스스로 여기 있겠다 하시오. 그럼 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만 계시게 하는 건 어떻소? 형님,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사흘만. 하지만 도암댁에서 일단 며칠은 모를 거 아니오? 칠복이 말했다. 별채에 혼자 계셨다니 당장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그래도 우린 소식을 들어보겠소. 경달이 말했다. 형님, 도암댁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동향을 살펴보겠소.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결이네 집에 여자가 들어왔대. 과부래. 어디서 온 건지 보쌈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하지만 비난보다는 동정 어린 목소리가 더 많았다. 한결이가 효자지.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려고. 이틀째 난초는 한결의 작업방을 정리했다. 찢어진 서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이 책들 모두 수리해야 하오? 예. 관청과 선비들이 의뢰한 것들이요. 난초는 맹자를 펼쳐보았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라. 그녀의 발음은 정확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도암댁에 어찌. 난초가 쓸쓸히 웃었다. 혼인 후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소. 병이었지. 문중에선 내가 젊으니 잿가를 권했소. 하지만 난 거부했소. 그러자 문중에선 귀찮아했지. 별채로 밀어냈소. 그녀는 찢어진 페이지를 쓰다듬었다. 도와드려도 되겠소? 별채에서 심심할 때 바느질로 소일했으니 손은 익숙하오. 한결은 망설였다. 아니요. 이런 천한 일을. 천하다뇨? 난초가 웃었다. 찢어진 것을 꿰매는 일이 어찌 천하오? 지식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날부터 난초는 한결과 함께 책을 수리했다. 실을 꿰고 풀을 바르고 표지를 매는 일. 가끔 책 내용을 읽으며 이 구절은 잘못 뺏긴 것 같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결은 난초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보았다.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이 있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이 마음을 끌었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마음엔 월양 마님이 계셨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 월양의 얼굴보다 난초가 미음을 끓이는 모습, 책을 수리하는 모습, 아침 햇살 아래 빨래를 널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경달이 저녁 무렵 찾아왔다. 형님, 도암댁 소식 들었소? 어떻소? 아직 별채 부인이 사라진 걸 모르는 것 같소? 원래 별채엔 며칠씩 찾아가지 않는다더군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요. 한결은 불안했다. 사흘째, 낮이 되자 이웃의 품군 백돌이 찾아왔다. 백돌은 근육질 체격의 괄괄한 성격으로 한결과는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였다. 야, 한결아. 소문 들었다. 여자가 들어왔다며? 보러 왔다. 백돌은 난초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인물이 괜찮은데? 말씨도 곱고. 한결이 너 어디서 이런 복을. 입 좀 조심하게. 한결이 낮게 경고했다. 백돌은 땔감을 패러 왔다며 도끼를 들었다. 한결의 집은 뗄나무가 떨어져 있었다. 백돌은 마당에서 나무를 쪼개며 난초에게 자꾸 말을 걸었다. 마님, 이 동네에선 제가 힘이 제일 세답니다. 작년에 곰도 잡았소. 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난초는 웃으며 대꾸했다. 곰도 잡으셨다니
대단하시구려. 그럼 백돌씨, 지붕 한쪽이 새는데 좀 봐주시겠소? 백돌은 신이 나서 지붕에 올라갔다. 맡겨만 주십시오. 한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미묘하게 뒤틀렸다. 백돌이 원래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나? 저녁 무렵 난초는 한결의 해진 도포를 발견했다. 이걸 입고 다니셨소? 팔꿈치가 다 뚫렸네. 그녀는 바늘과 실을 꺼내 정성스레 기웠다. 백돌이 일을 마치고 내려오자 난초가 말했다. 백돌씨 수고하셨소. 이거라도 받으시오. 그녀는 기운 도포를 내밀었다. 한결씨 것이지만 날씨가 추우니 오늘 입고 가시오. 내일 아침 돌려주시면 돼요. 백돌은 감격했다.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 한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도포를 백돌이 입고 간다. 난초가 직접 기운 옷을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질투였다. 하지만 한결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난 월양 마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날 밤 한결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다. 난초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결씨,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요? 모르겠소. 솔직하시군요. 난초가 작게 웃었다. 한결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민월양 마님을 모셔오려 했소. 알고 있소. 하지만 이상한 게 한결이 말을 멈췄다. 요 며칠 월양 마님 생각이 잘 안 나오. 난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님이 자꾸 보이요. 부엌에서, 작업방에서, 어머니 곁에서.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대문 밖에 마을 이장이 서 있었다. 한결아, 내가 왔다. 한결이 황급히 문을 열었다. 이장 어른,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오? 도암댁에서 사람을 보냈더구나. 별채의 과부가 사라졌다고. 혹시 이 마을에 낯선 여인이 있는지 물어보더라. 이장이 한결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결아,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말이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모른다고 했다. 마을에 낯선 여인 같은 건 없다고. 이장 어른, 내 어민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장이 말했다. 며칠만 조용히 계셔라. 하지만 도암댁에서 직접 찾아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장이 돌아갔다. 한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흘째 윤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기침이 잦아들고 밥맛도 돌아왔다. 난초는 매일 새벽 일어나 해조 미음을 끓였고 윤 씨는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며느리 덕에 살맛 난다. 윤 씨가 난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늙은이가 욕심을 부려도 되겠니? 내가 계속 여기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난초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님, 알고 있다. 내가 도암댁 사람이라는 것, 결의가 잘못해서 너를 데려왔다는 것도. 윤 씨가 말했다. 하지만 이 늙은이는 너를 진짜 며느리로 여기고 싶구나. 한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오후 백돌이 다시 찾아왔다. 한결의 도포를 돌려주러 왔다. 형님, 도포 깨끗이 빨아왔소. 마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시오. 백돌은 난초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내밀었다. 오늘 아침에 잡은 거요. 마님 받아주시오. 한결은 더욱 불편해졌다. 백돌이 난초에게 너무 자주 호의를 보였다. 그날 저녁 한결은 백돌을 따로 불렀다. 백돌, 자네 혹시... 형님, 백돌이 먼저 말했다. 걱정 마시오. 저도 압니다. 마님은 형님 분이시지 제가 넘볼 뿐이 아니란 거. 자네가 알고 있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형님, 백돌이 웃었다. 형님도 마음을 정하셔야지요. 마님을 지킬 거면 확실히 하시고 돌려보낼 거면 빨리 결정하시오. 이렇게 흔들리면 마님만 고생하십니다. 한결은 할 말을 잃었다. 백돌이 옳은 말을 했다. 닷새째 산패가 급히 찾아왔다. 형님, 큰일 났소. 도암댁에서 마을마다 사람을 보내 수소문하고 있어. 한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곧 여기도 올 거요. 경달이 말했다. 어쩌시겠소? 한결은 난초를 돌아봤다. 난초는 차분히 서 있었다. 제가 나가겠소. 난초가 말했다. 이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요. 아니요.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한결, 한결이라는 자 있느냐?
한결이 대문을 열자 삼척부 아전이 서 있었다. 옆엔 도암댁 하인 둘이 함께였다. 아전의 표정은 차갑고 엄격했다. 도암댁에서 고하기를 댁의 별채에 있던 과부가 사라졌다 하오. 보쌈을 당했다는데 혹 이 집에 있지 않소? 한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예 계십니다. 그럼 즉시 모셔 나오시오. 도암댁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소. 한결이 무릎을 꿇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마님께는 아무 죄가 없으니. 죄가 없다니? 도암댁 하인이 비웃었다. 보쌈을 당해놓고 문중의 수치요. 난초가 앞으로 나섰다. 아전 어른, 제가 장난초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인사했다. 제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보자기도 제 것을 썼고 발로 걸어 나왔소. 하지만 문중의 허락 없이. 허락? 난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년 동안 별채에 가두고 아침 문안도 받지 않고 제사 음식도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와서 허락을 말하시는군요. 대문 밖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 씨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며느리를 데려가려 온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것이었소. 이 아이가 그 소원을 들어줬소. 난초가 윤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가지 마라. 윤 씨가 소리쳤다. 아전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도암댁과 상의를 해봐야겠소. 며칠 유예를 드리겠소. 하지만 문중에서 정식으로 고소하면 막을 도리가 없소. 보쌈죄로 고소되면 곤장 50대의 유배형까지 받을 수 있어. 아전과 하인들이 돌아갔다. 그날 밤 한결은 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다. 난초가 조용히 다가왔다. 한결씨, 제가 돌아가는 게 낫겠소.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벌을 받게 됩니다. 유배까지 간다면 상관없소. 난초가 한결 옆에 앉았다. 상관없다니요? 어머님은 어쩌실 겁니까? 한결이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소. 아무것도 모르겠소. 침묵이 흘렀다. 한결이 입을 열었다. 마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처음엔 마님이 아니길 바랐소. 민어량 마님을 모셔오려 했으니까. 산패가 잘못 들어간 걸 알았을 때 전 절망했소. 난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 한결이 말을 이었다. 마님이 어머니께 미음을 끓이는 모습을, 책을 수리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빨래를 널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상해졌소. 그는 주먹을 쥐었다. 백돌이 마님께 말을 걸 때 전 화가 났소. 마님이 제 도포를 백돌에게 빌려주실 때 가슴이 답답했소. 질투였소. 난초의 눈이 흔들렸다. 그대가 보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까지 말아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전 월양 마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소. 하지만 이제는 그분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님만 보입니다. 난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요. 처음엔 별채에서 벗어난 게 좋았을 뿐이었소. 하지만 이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님을 돌보고 당신 곁에서 책을 수리하고 이 작은 마당에 해가 드는 걸 보면서 여기가 제 집 같았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처마를 스쳤다. 엿새째 아침, 도암댁에서 심부름꾼이 왔다. 문중의 석이었다. 도암댁에서 최종 통보합니다. 석이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사흘 안에 장난초 마님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한결 씨는 보쌈죄와 문중 명예훼손으로 관가에 정식 고소될 것입니다. 한결은 절망했다. 제가 도암댁에 가겠소. 한결이 결심했다. 직접 가서 사죄하고 화해를 청하겠소. 난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소. 한결은 도포를 갈아입고 도암댁으로 향했다. 난초도 따라 나섰다. 백돌이 길목에서 나타났다. 형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함께 가겠소. 백돌, 말리지 마시오. 형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우셨을 때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산패도 나타났다. 저희도 가겠소, 형님. 한결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소. 도암댁 대문 앞에 도착했다. 웅장한 기와집이었다.
항모양 기와막새가 햇빛에 반짝였다. 한결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도암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면담을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하인이 나와 6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마당에 들어서자 문중 어른 6명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한가운데엔 좌수가 있었다.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다. 한결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량이 나타났다. 회색 치마에 흰 저고리. 한결이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그 모습. 바람에 머릿결이 흩날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한결의 가슴은 예전처럼 뛰지 않았다. 숨이 막히지도 않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건 월양이 아니라 담장 너머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건 옆에 서 있는 난초였다. 월양이 한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결씨, 그 여인을 탓하지 마시오. 그녀가 난초를 보았다. 난초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 또한 그와 인연이 있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월양을 바라봤다. 월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좌수 어른 그리고 문중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난초는 제 남편의 먼 종질의 아내였습니다. 문중의 일원이었지요. 좌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우리도 아는 사실 아니오? 문제는 난초가 별채로 밀려난 이유입니다. 월양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를 거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결이 난초를 돌아봤다. 난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년 전 난초는 우연히 문중 창고에서 소금 전매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양이 말을 이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창고 정리를 도왔다가 발견한 것이지요. 장부에는 관가에 신고한 소금 수량과 실제 판매한 수량이 달랐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헛소리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초는 그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냐고.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문중을 지켜야 한다고. 난초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월양 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문중 어른들은 제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그래서 별채로 밀어냈습니다. 월양이 말했다. 제가를 권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입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좌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는 있습니다. 난초가 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별채에 갇혀있는 동안 제가 본 것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한결은 난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마당이 술렁였다. 바로 그때 아전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늘 아침 도암댁 고소건으로 온 참이었다. 무슨 일이오? 아전이 물었다. 난초가 종이를 아전에게 건넸다. 이것은 도암댁 소금 전매 장부의 불일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전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훑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관가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오. 아전이 좌수를 바라봤다. 좌수가 소리쳤다. 이건 무고요. 과부의 기억으로 적은 종이가 무슨 증거가 돼요? 월양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난초가 2년 전에 저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창고 북쪽 구석 큰 항아리 뒤에 실제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 그곳에 문중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좌수 어른, 창고를 조사해도 되겠소? 좌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아전은 즉시 하인 둘을 대동하고 창고로 향했다. 한결, 난초, 월양, 그리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한 시즌 후 아전이 돌아왔다. 손에는 낡은 장부 2권이 들려 있었다. 항아리 뒤에서 발견했소. 아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권의 장부가 있소. 하나는 관가에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장부를 펼쳤다. 실제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소. 소금 수량의 차이가 명백하오. 마당이 술렁였다.
문중 어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전이 난초가 준 종이와 장부를 대조했다. 장난초 마님이 기록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오. 날짜, 수량, 거래처까지. 좌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전 어른, 이건 관가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소. 아전이 단호하게 말했다. 도암댁의 고소는 즉시 철회되오. 오히려 문중이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요. 난초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별채에서 나온 것은 보쌈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감금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한결 씨는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솔립식혜에서 만든 식초였다. 손수건에 적셔 손에 작은 상처를 씻어 보였다. 썩은 것은 겉에서부터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중의 부패는 안에서부터 도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결이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는 난초의 손을 잡았다.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보자기는 죄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는 장난초와 혼인하겠습니다. 난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님이 저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했고 이 집을 구했고 저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문중이 반대하든 신분이 다르든 저는 이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월양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와 난초의 손을 잡았다. 난초야 미안했다.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아니에요 언니. 난초가 고개를 저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전이 말했다. 장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고소는 보류하겠소. 도암댁은 당분간 외부 출입을 제한하겠소. 그날 저녁 한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결과 난초가 나란히 걸었다. 백돌과 삼패는 뒤에서 따라왔다. 한결씨, 난초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 양반 과부이고 당신은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소. 한결이 난초의 손을 꼭 잡았다. 게다가 문중이 비리로 약해졌으니 혼인을 반대할 힘도 없을 거요. 난초가 작게 웃었다. 집에 도착하자 윤 씨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한결이 달려갔다. 다 들었다. 윤 씨가 웃었다. 이웃이 와서 다 말해줬구나. 우리 며느리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난초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일어나거라. 윤 씨가 난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구나.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지? 예, 어머님. 그날 밤 삼패가 술을 들고 찾아왔다. 형님, 축하하오. 경달이 웃었다. 우리가 닻을 모란으로 본 게 신의 뜻이었나 보오. 모두 웃었다. 사흘 후 관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암댁 창고에서 발견된 장부는 명백한 증거였다. 소금 수량의 차이는 2년 동안 상당한 액수였고 세금 포탈액도 컸다. 좌수와 관련 문중 어른 셋이 파직되고 벌금형을 받았다. 문중은 크게 흔들렸다. 아전이 한결의 집을 찾아왔다. 한결씨, 도암댁의 고소는 완전히 철회되었소. 오히려 장난초 마님께 문중이 사과해야 할 일이요. 한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도암댁에서 혼례 비용을 대겠다 하오. 난초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끼리 조촐하게 하겠습니다. 화해의 의미라면 축하만 해주십시오. 혼례 준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왔다. 혼례는 보름 후로 정해졌다. 한결과 난초는 함께 혼례 준비를 했다. 윤 씨는 날마다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했다. 혼례 나흘 전 밤, 윤 씨의 기침이 다시 심해졌다. 평소보다 거칠었다. 난초가 황급히 미음을 끓였지만 윤 씨는 몇 숟갈 먹다 말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난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윤 씨가 작게 웃었다. 혼례만 보면 돼. 한결이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윤 씨의 맥을 짚어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한결은 걱정이 가득했다. 난초는 밤새 윤 씨 곁을 지켰다. 혼례 이틀 전 저녁 윤 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기침은 멎지 않았고 숨소리는 가늘어졌다. 한결은 난초 앞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어머니께서 한결의 목소리가 깨졌다.
제가 보쌈을 하지 않았다면 마님은 도암댁에 평온히 계셨을 것이고 이런 소란도 없었을 거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난초는 한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만약 당신이 보쌈하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별채에 갇혀 있었을 거요. 어머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 기회도 없었을 거요. 하지만 어머님은 행복하셨어요. 난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 손 미음을 드셨고 며느리 손을 잡으셨고 혼례를 앞두고 계세요. 이게 죄인의 결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효자의 결실이에요. 방 안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 씨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난초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드렸다. 윤 씨가 천천히 삼켰다. 며느리 윤 씨가 작게 웃었다. 고맙구나. 어머님, 혼례 보셔야 해요. 이틀만 더 힘내세요. 그래 봐야지. 윤 씨가 난초의 손을 잡았다. 내 며느리 시집 가는 거 꼭 봐야지. 혼례 날, 윤 씨는 난초가 끓인 미음을 조금씩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다. 혼례 당일 그녀는 난초의 부축을 받아 마당으로 나왔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혼례는 간소했지만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월양도 왔다. 백돌, 삼패, 이장, 그리고 이웃들. 한결과 난초가 절을 올렸다. 하늘에, 땅에, 부모에게. 윤 씨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너희 덕에 이 늙은이가 이런 날을 보는구나. 혼례상에는 백돌이 만든 음식, 삼패가 가져온 생선, 월양이 보낸 떡이 놓였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다. 보쌈으로 시작해서 혼례로 끝나다니. 닻을 모란으로 본 게 복이었네. 경달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제 눈이 어두워서 복을 가져왔소. 모두 웃었다. 혼례 첫날 밤, 난초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결씨,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요? 진짜로? 한결은 난초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삶 그 자체요. 그 매듭은 평생 풀리지 않을 것이요. 난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이었다. 윤 씨는 혼례 후 한 달을 더 살았다. 어느 봄날 마당에 복숭아꽃이 필 무렵 윤 씨는 난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구나. 내 덕에 행복했단다. 며느리 손 미음을 매일 먹고 며느리 손을 잡고 혼례도 보고. 어머님, 이제 가도 한이 없구나. 윤 씨가 미소 지었다. 결아, 난초를 잘 부탁한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난초가 끓인 미음을 마지막으로 한 그릇 다 비우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도암댁은 문중개혁을 거쳤다. 새로운 좌수가 선출되었고 장부는 투명하게 관리되었다. 월양은 난초에게 이따금 편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결과 난초는 마루에 앉아 서로를 보며 말했다. 그날 밤 삼패가 모란을 제대로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난초가 물었다. 그럼 당신은 여전히 별채에 갇혀 있었겠지요. 나도 여전히 담장 너머만 바라봤을 거고 그랬겠지요. 잘못된 시작이 가장 올바른 끝을 가져왔소. 한결이 난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웃었다. 이야기의 씨앗은 보쌈이었으나 열매는 책임과 정성이었다. 사람을 묶는 건 보자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내미는 책임의 매듭이었다. 때로는 실수가, 때로는 잘못이 가장 큰 복을 데려온다.